제가 코인 투자하면서 그 실전 투자하면서 느꼈던 팁 말씀드리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코인 투자 매매할 때면 매매창 보면 갑자기 급락할 때가 뭐 1분 사이에 막 2, 3% 폭락할 때가 있고 2, 3% 급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물타기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드라 경험 체험에서 나온 것은 어떠냐면은, 첫 번째는 급락한 초반에, 급락할 때 초반에 파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근데 뭐 직장인들이나 인들 같은 자영업자들이 급락할 때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한참 짧게나마 한 중간쯤 됐을 때 급락한다. 그걸 봤다. 그럼 그때 매도할 거냐? 매도하지 마세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왜? 초반기에 매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중간쯤 진행된 사람이면 굉장히 후회할 겁니다. 차라리 그냥 떨어질 대로 놔둬요. 만약에 급등주처럼, 급등주 공략이나 급등 코인 공략할 때 인들가 알면서도 막상 그렇게 폭락하면 인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매도하고 그랬는데, 머리는 안 된다 생각하면서 맞아세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매도하거든요. 그래서 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 급등할 때, 급락할 때. 두 번째 팁은 그냥 놔둬라. 방관해라. 왜냐?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막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꾸준하게 올라가는 건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떨어지는 것도 빨리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도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특히 급락하는 경우에는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쭉 V자로 곧바로 회복할 경우가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이슈 같은 거, 뭐 CPI 오늘가처럼 CPI 발표나 비농업 뭐 고용, 뭐 임금 상승률, 고용 이런 문제 뉴스가 나온다든가, 혹은 앞으로 있을 연준 발표였다라든가, 이런 시기에는 급락했다가 급등하거나 급등했다 급락하니까 거기 뉴스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팔지 않고 있는 게 이득이다, 경험상. 왜냐? V자 반등 하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설사 V자 반등이 없다 할지라도 내려와서 쭉 이렇게 이런 구간도 있거든요. 그냥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머무르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시간이 있잖아. 생각할 시간. 급락할 때는 생각할 시간이 없고, 시간을 주었을 때는 이게 앞으로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물을 탈 것인가 아니면 기다릴 것인가, 매수할 것인가, 어떤 시점에서 매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인드라는 초기 투자금이 딱 들어갔어요. 근데 올라갈 때 언제 추가 매수하느냐? 떨어질 때, 올라가면서 조정 줄 때, 그때 비트코인 같은 건 3분 차트를 보면서 나름 인드라 생각하기에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들어가요. 근데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러한 타이밍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실패했어요. 이 정도면 저점이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절반을 익절했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매수할 때 지금도 싸다, 지금 가격 비트코인도 싸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에 사셔도 돼요. 단 지금 대세 상승장일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대신에 초반부터 그냥 올인하지 마시고 비중을 10% 정도만 두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놔두시고, 올라가면 놔두셨다가 수익률이 최소한 2% 격차가 있을 때 추가 매수하세요. 그 전까지 그냥 놔두세요. 2% 이상 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이 추가 매수하게 되면 평균 매수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2% 정도가 벌어졌을 때 비중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투자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근데 2% 격차가 벌어졌다, 그때 얼마를 넣냐? 10만원 넣는 거야. 10만원. 100만원이 넣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되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넣고 하락하면 물타기 할 때도 그런 맥점들마다 본인이 판단해서 10만원씩 넣어주시면 되는데, 10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 혹은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다면, 이 하락장은 조금 다른데 처음에 비중 10%로 뒀다면 그 다음 맥점에선 200만원 혹은 같은 액수에 100만원, 그 다음에는 100만원이나 200만원, 그 다음에는 이런 300만원이나 400, 이렇게 하락장 때는 그런 게 대체하는 것이고, 상승장일 때는 100만원이면 10만원씩 그때그때 꽂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묻어두는 게 좋지 않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대세 상승장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이 100%는 아니거든요. 99%일지라도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수익률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 인드라 같은 생각 꼭 할 거 아니면 그냥 다 잊고 그냥 올인하고 잊으셔도 되고, 그게 제일, 알고 보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무대뽀로 그냥 묻어두는 분들이 수익률은 제일 좋아요. 인드라처럼 잔머리 굴리고 이래본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무대뽀로 장기 투자하신 분들에 비해서 절반도 못 되는 한 그분들의 수익률보다 한 3분의 1밖에, 30% 정도밖에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담대한 분들, 성렬형의 담대한 제안처럼 심장이 튼튼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뚝심 우직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야말로 CEO가 될 첫 번째 조건이죠. 머리 뚝뚝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거. 밤에 충분히 잘 수 있는 분들. 저는 뭐 정치, 외교 이런 얘기, 경제 이런 이론적인 얘기할 때는 뭐 밤에 잠 잘 자거든. 근데 이 실전 투자만 들어가면 인드라가 잠을 못 자. 10만 원만 손실 봐도 그냥, 10만 원이 뭐야? 만 원만 손실 나도 벌벌 떠는 게 인드라 쫄보석이야. 요걸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되는데 이것들을 원칙을 다 지키면, 방금도 인드라가 굳이 익절 안 해도 되는데 익절했어요. 그런 식으로 절반만 익절한 것도 많이 인드라가 성숙해진 거예요. 예전은 그냥 다 익절했어, 100%. 근데 더 오르는 거야. 어제도 인드라가 전량 매도했잖아요. 그냥 내비뒀으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량 매도 안 해야 되겠죠. 하여튼 지금도 그래요. 안 하겠다 마음 먹는데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가 전량 매도. 됩니다. 그것만 조심해야 돼요. 말이야 쉽지. 이게 습관이 돼요. 투자 습관. 맞아세 하면서 인드라가 맞아 습관 이루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팁 세 번째는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인드라가 있잖아. 폭등 초기라고. 엘리어트 파동의 세 번째. 폭등 초기입니다. 지금 3파 파동 초창기예요.
이럴 때는 예, 어떻게 되냐? 오늘은 보통 이래요. 예, 지난 3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20%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사실은 예, 이러한 초기 강세장이 아니면 여름이라면 예, 오늘은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다 조정을 기대했거든요. CPI도 있고 발표도 있고 오늘은 조정 올라, 그러니까 대세상증장을 믿더라도 오늘은 좀 조정 주고 올라갈 줄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이 봄, 여름, 가을 사이클, 대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다. 지금은 초기 폭등장, 봄이에요. 봄은 뭐냐? 세력이든 시장이든 세력도 다 쪼개졌지만 대체적인 어떤 세력들 생각은 뭐냐? 예, 지금 여러분들 사정 다 봐가면서 올리면 예, 올리면 수익을 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자금도 없고 그럼 올리는 방법은 뭡니까? 무식하게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초기에는 예? 요 뭐 이렇게 봐주면서 뭐 3일은 오르고 하루는 쉬고 그런 거 없어요. 며칠 동안 오늘 이번 주 일주일 내내 1호초에 보셨죠? 못 걷겠죠? 일주일 내내 그냥 상승장일 수 있어요. 그게 봄이에요. 일주일 내내 상승할 수 시킬 수 있다고. 그게 봄이고 여름은 이제 예, 여름은 예, 어디서 올렸잖아 세력이. 예, 지금은 여러분한테 줄 돈이 없어 세력이. 예, 그냥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 어떠한 겨울 때 예, 폭락장의 기억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직전에 예? 예, 직전들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그죠? 예. 그 기억들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어렵다. 그걸 투자 환경을 단번에 바뀌는 수는 급등시키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급등을 시켜야 돼요. 일단 급등주든 급등 코인이든 일단 10% 20% 상승시키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코스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게 여름이에요. 여름에는 뭐 한 3일간 올리면 하루는 조정 주고 3일간 올리면 하루간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서 예, 중간 결산 하면서 세력도 좀 팔고 또 한편은 사고 그러는 거지만 예, 여름 때는 예, 지금도 여러분이 세력이면 지금 세력들 예, 매수하느라고 예, 지금 당장 정산하면 마이너스일 겁니다. 계속 올렸으니까. 그럼 여름은 언제냐? 여름은 뭐냐? 세력이 손익분기점을 0으로 맞추는 때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러니까 조정이 있고 이러는 거죠. 여름은 예, 수익률이 제로가 되는 그런 시기. 뭐 한 3일간 올랐다? 뭐 하루에 9% 올랐다? 그러면 내일은 조정이다? 이런 거죠. 그 여름이고 가을은 뭐냐? 예, 그때는 이제 세력이 수익을 내는 구간이죠. 예. 겨울은 뭐냐? 예, 다시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때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장일 때도 가을 때는 어떠냐? 예, 3일 떨어지면 하루는 예, 반등 주고 3일 떨어지고 반등 주고 때로는 그 안에 또 소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예, 여름장인 것처럼 보여줄 때도 있고 그러면서 가을이 되다가 겨울은 어떠냐? 요 최근에 3월 초에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처럼 그냥 폭락시켜요. 일주일 내내. 지금 암호화폐 시장 보세요. 일주일 내내 폭락시켰어. 그게 겨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말씀 제통님 아까 얘기했듯이 예, 연도마다 대사이클 예,
큰 사이클에도 봄, 여름, 가을이 있죠. 예. 지난 반감기에 예. 그거는 뭐였다? 예. 제가 볼 때는 봄, 여름이었다. 반감기. 이번이 가을인데, 예. 그러면 올려놓고 파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다다음 반감기 때가 이제 겨울이 되는 거죠. 예. 그 이번 가을은 어떠냐? 예. 수익을 내는 구간이고 큰 사이클에서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10배 이상 커지는 그런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딱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씨 뿌리는 거고, 인들아 이제 3월 8일까지가 예? 새로운 사이클, 예? 3개월 단위의 새로운 사이클. 예, 그래서 지금 직전까지가 겨울이었고, 지금은 이제 내가 강조하듯이 2023년 3월 9일, 3월 10일부터 늘 알겠잖아요. 조정 구간 막바지다, 출구가 보인다,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봄에 씨를 뿌리는 시기다 이거죠. 그냥 인들아 생각에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 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폭등해야 돼요. 비트코인이 폭등해야 됩니다. 모두가 세계가 원하고 있어요. 구기본도 원하고 이든형도 원해요. 전 세계가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암호화폐가 무조건 폭등해야 돼요.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어저께 얘기고요. 그래서 추격 매수를 했어요. 언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언제 오를 줄 알아. 딱 봐서 추격 매수할 땐 해라. 대세 상승장이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대세 하락장인데 추격 매수하면 크게 물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무리 대세 상승장이라도 가령 지금 룸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오늘 오전까지 30% 폭등이었어요. 지금 마이너스 12% 폭락이에요. 한 코인, 어떤 코인이 봄, 여름, 가을인지를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알트코인 내가 팔았더니 인드라가 판 가격보다 2% 더 올랐네. 할 말이 없네. 인드라 이 조막선 쫄보 때문에 인드라가 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드라는 투자할 때 어떻게 하냐면 비트코인은 사잖아요. 그러면 알트코인 하나를 반드시 사요. 근데 인드라하고 궁합이 맞는 알트코인을 사요. 왜냐하면 알트코인도 먼저 이렇게 그냥 사요. 뭐냐면 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보고 후행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2%에서 3% 전고점 뚫을 모습을 보여준 연후에야 그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거든요. 그쵸? 그럴 때 알트코인이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때 이제 이런 코인을 사면 오릅니다. 지금 그러면 알트코인 그때 사면 지금 예를 들면 최대 7% 수익을 지금 거둘 수 있지 않냐. 인드라는 그냥 3%에 팔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수익률만 따지면 가장 똘똘한 게 그런 건데, 초점도 모르고 고점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인이나 정상인이 하는 난 수익률은 적더라도 안전한 방식은,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딱 봐서 그 주식 그 코인을 잘 알고 있다면, 그 패턴 차트를 잘 알고 있다면, 아 얘가 그동안 이렇게 움직였다 라는 걸 알고, 알트코인은 그때 매수하면 알트코인이 수익률이 짭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 알트코인을 한 놔뒀으면 한 5% 먹는데, 지금 매도했으면 5% 먹는데 2%만 먹었네. 안타깝군요. 자, 저는 그냥 후회하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막 트레이더 입장이 아니고 직장인 일반인 관점에서 업무 보다가 인들아처럼 일하다가 코인 투자하는 방법, 그다음에 저점 고점 이런 얘기 전혀 없잖아요. 조정주 오르면 사고 내리면 내려가라. 지금 대세 상승기인가 아닌가, 초강세장인가,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이 얘기만 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 비트코인도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이나 주식 격언 많죠. 코인 격언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수익률이 언제 좋냐면 여름 가을 때 좋은 거예요. 봄 때는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은 못 당합니다. 이번 경우는 예외적이었는데, 먼저 1월 달에는 알트코인 먼저 움직였는데, 원래는 비트코인이 먼저 대장 코인으로서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비트코인 상승세가 무섭고, 그거를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이 뒤쫓는 양상. 비트코인이 10% 폭등할 때 다른 알트코인이 한 5%, 4% 상승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지금은 모두가 알아요. 코인, 지금 각 코인에 있는 세력들도 알아. 지금은 비트코인에게 힘을 몰아줄 때고, 비트코인 폭등이 제일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은 비트코인에만 투자하시면 돼요. 잘 모르면. 그냥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 봄 시기는, 폭등장에는, 급등 시기는, 다음 주까지는 다른 거 잊으시고 비트코인만 투자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름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생각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나리오였는데, 저는 계속 25p 오른다고 전망 유지했고요. 금리 인하 없고 금리 동결도 없습니다. 저는 얘기했죠. 막 시장은 하루 만에 막 달라지는데 뭐 50p 오른다, 50p 안 오른다고 봤잖아요. 7월에 오를 수는 있겠다, 25p 인상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만 했고,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 주식하는 일기 이런 거, 주식이 14일간 하락장이었다는 거, 그러면 이게 이든영 대선가도의 걸림돌이잖아요. 미국인들이 주식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대선에는 올해는 주식인 세계 제조업이나 세계 경제, 실무 경제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든영이 노력해도 주식시장은 정치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장 경제, 자본 경제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장 규모도 엄청나고, 반면에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막 시작한 봄이고, 시장 규모도 작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준에서 이든영의 노력이 먹힐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든영은 주식시장을 뭔가 좀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발언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고스란히 주식시장에는 먹힐 수가 없고 암호화폐 시장에는 먹힐 수 있다. 이든영 노력이. 여러분들 인드라 말이 먹혔는지 좌우익 파시오들이 이든영 다 미워하고
트럼프, 럼프 다 막 이게 인터넷에서나 실제로나 예? 이든영을 굉장히 미워하고 좌익 파쇼들이 럼프 찬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럼프 시대에는 주가가 올랐잖아. 주가 오르고 내리고는 럼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국의 주식, 인들아 강조했잖아. 한국의 주식, 부동산 오르고 내리는 것은 예, 대통령 탓 아닙니다. 포퓰리즘이에요 그런 건. 예, 그런 런 인들아 얘기했죠. 성렬형 정부가 들어서면 예, 부동산은 하향 안정화된다고. 이런 거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성렬형 덕분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냥 그렇게 시스템이 세계 경제, 국제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암호화폐 시작 지금 그 비트코인이 폭등하는 것은 뭐 CPI 이든영이 유출해서 발언을 그 덕분이냐? 그 덕분일 수도 있고 CPI 완화된 CPI 결과 덕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든영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고 이든영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원래 정치인이라는 것은 올라갈 비트코인에게 거기에 딱 이렇게 숟가락 얹는 게 원래 정치인이거든요. 예, 이 숟가락 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치인으로서 숟가락 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어차피 올라가야 되는데 인드라처럼 99%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단 1%의 어떤 정말 이게 내 뜻대로 될까 하는데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게 이든영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해가 되셨죠? 이든영 고마워. 예. 근데 이든영 재선은 좀 자제해 주시고 예. 훌륭한 인물들 많으니까 예. 재선은 자제해 주시되 넌 이든영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예. 이든영이 예. 정말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은 무조건 오릅니다 여러분. 대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CPI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증신 혼전인데 암호화폐가 강세인 이유 여태까지 얘기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김현석 웨스틴나우 금리 인하 없고요. 동길도 없습니다. 골드만삭스 의견하고 여태까지 인드라가 유사했는데 저는 이번만은 골드만삭스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없습니다. 금리 동결 없습니다. 3월달에 금리 인상 반드시 한다고 봐요. 만약 이 3월달에 0.25p 파월이 금리 인상 안 하면 오히려 제가 실망할 겁니다. 50p도 인드라는 반대하고요. 그래서도 안 돼. 50p 인상 안 되고 인상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상 금리 동결도 캐나다 은행과 한국 은행은 동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캐나다 은행은 동결했죠, 금리 동결. 한국 은행도 금리 동결했습니다. 뭐 한국과 캐나다는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한 것도 국유본 지시인데 왜 미국 연준은 금리 동결하면 안 됩니까? 하고 인들에게 묻는다면 인들은 간단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은요,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완전 고용. 경제 무진장 잘 돌아가고요. 그냥 증시만 떨어졌을 뿐이에요. 올려야 됩니다. 간단하게. 근데 다른 나라나 한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는 실무 경제도 안 좋아서 금리 동결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미국 경제 규모, 미국도 금리 그러니까 하반기, 미국 경제조차도 하반기에는 금리 동결될 수밖에 없고, 내년 대선 있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리 인하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올해 내내 금리 인하 없습니다. 미국에선. 한국은 올해 말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크고요. 캐나다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말이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의 몇몇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뭐 암호화폐는 왜 폭등하나? 이거 신의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통화량이잖아요. 유동성. 이거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아인 코인, 이 친구는 슈퍼사이클, 인드라 강조했죠. 인드라 비와 유사하죠. 파동 3차 파동이 제일 커요. 이게 3, 4, 5월 달까지 3차 파동 간다. 이게 이제 아인 얘기고, 인드라 얘기는 뷰가 같은데, 중요한 건 달러 인덱스가 지금 국채 가격이 뛰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3.91오거든요. 인드라 얘기했죠. 강달러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냥 강달러는 105.5 이하, 초강달러는 105.5 이상. 그리고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율, 달러 인덱스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하반기에 어려운 건 부채 협상 때문이다. 그 부채 협상은 인드라가 강조했던, 국제유태자본론에서 강조했던 영구 부채 결제 기반 달러 시스템, 향후 세계 디지털 통화 시스템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월봉 차트 뒤집어서 중시한다고 말씀드리고, 작년 차트 뒤집어서 압축해서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간 조정 끝이 보인다. 지난 주말부터, 그리고 이번 주부터 내내 기간 조정 끝나고 뭔가 보여준다. 근데 3월 전반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건 인드라의 어떤 어쨌든 연준 투자자로서 연준이나 파월이나 이런 분들에게 어떤 겸양의 자세. 그냥 연준은 사기야, 파월은 뭐 풋냉기처럼 풋파월이야 뭐 이러면서 막 원색적인 비난하는 것들이 더 이상은 인정하지 않죠.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연준 역사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국제유태자본론에 충실하신 분들은 인드라 여태까지 연준의 입장 전반적으로 옳았다. 특히 1973년 데이비드 록펠러가 그 황제가 된 이후에 미국 연준은 세계 중앙은행의 중심으로서 그 정책을 잘 수행해 왔고, 지금까지도 무리가 없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한 건 없죠. 대체적으로 옳았고, 펄 역시도 버냉키처럼 일을 잘하고 있다, 강조 드렸습니다. 일관되게. 만약에 현재 연준이나 파월의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비난하는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그들 일일이 탓하고 싶지 않아요. 원래 투자자들이란 건 자기 그 수익률에 마이너스가 되면 어떤 만만한 사람 조지고 싶거든요. 연준 잘못 아닙니다. 당신 탓이에요. 투자 잘못한 당신 탓이에요. 연준이나 파월의 책임은 없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했고요. 이거는 이제 인드라가 추가 매수한 두 번째 그림은 인드라 추가 매수해서 평균 매수가가 올라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거에 매수가가 많이 올랐죠. 추가 매수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봄이기 때문에, 연도도 봄이고 3개월 단위로도 봄이, 3개월 단위로는 지금은 여름이에요. 첫 번째 여름은 끝났죠. 첫 번째 봄, 지난번 12월 1, 2월 달이 봄이었고, 계절로도 3개월 단위로 끊으면 지금은 여름이에요. 연도수로는 봄이고 분기에서는 여름이고, 그리고 이 달로 따지면은 이제 봄이에요. 그리고 주간 단위로 따지면 지금은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주간 단위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벌써, 아니야, 여름 아직도 봄이야. 인드라 생각에는
CPI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일 연장으로 폭등했다 라는 것들은 주간 단위로도 아직은 봄이다. 근데 내일까지 만약에 폭등하지 않았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까지는 봄이 확실하다. 주간으로도 1단위로는 뭐 지금 잘 모르겠고요.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 일요일 기준으로 이 전고점은 끌었고, 업비트 기준으로 3,500만원, 이번 주 말에 4천만원을 돌파해야 돼요. 이번 주에 인드라 전망은 4천만원 돌파하고 3월 달에 5천만원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5천만원 돌파할까? 그건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4월 5월 달에 인드라의 어떠한 솔직한 전망을 한다. 속으로 가진 전망. 그러니까 아까 어제는 약간 올해 4만 달러 간다. 업비트 기준으로 5천만원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한 그분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인드라 진짜 속생각을 말하면 올 상반기에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1억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얘기만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괜히 설레발치는 것 같아서 인드라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올 상반기에 1억 갈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하반기에 조정 주겠지만 올 상반기에 5월 달에 비트코인이 어쩌면 1억 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드라가 그렇게는 안 하고 한 5천만원 정도 가겠지. 최소치로 얘기하는 겁니다. 까쿠토님, 제로금리 시점은 언제 오냐? 2025년 그때 옵니다. 왜냐하면 2025년부터 그 반도체 사이클 이런 게 새롭게 시작하고 전성기가 열립니다. 다시. 제가 하는 모든, 지금 예를 들면 이든영이 투자했잖아요. 그 집권하자마자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사이드 페럼 시대의 초기에 투자했던 거, 이든영 집권하면서 투자했던 어떤 그런 결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2025년인 무렵부터라고 알고 있어요. 그때 되면 다시 제로 금리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다음 사이클을 위해서 제로 금리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양자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통화량을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량 많이 풀었고, 저 강달러가 아닌 약달러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2% 오르지 않았어요. 통화량을 돈 많이 풀었는데도 인플레가 2%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신비다. 왜 돈 많이 풀었는데 약달러인데 왜 인플레가 지금 인플레 다들 얘기하는데 2%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경제학자들이 왜 그렇죠? 통화 속도 조절.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에 금방 진정됩니다. 인플레가 진정되면 금리가 인하될 수밖에 없죠. 내년부터 인플레 진정이 된다니까. 이거 보시고요. 각구도님, 바이든이 CPI 조일 거라고 스포했어요. 이든영 고맙습니다. 자신감! 홍수환.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홍수환 선생님, 마스터! 홍수환 선생님이 복싱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인생
전반에 걸친 복싱과 철학이 결합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홍수환 선생님의 어퍼컷 말씀이시다. 자신감을 가져라.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만이 가능하다. 나는 상인 본능을 타고나지 않았지만 인드라 같은 일반인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여태까지 맨날 손해만 봤던 인드라가 이익도 본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평정심 유지, 마자세, 그다음에 끊임없는 공부,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홍수환 선생님의 말씀은 성렬형이 대통령 되는데도 기여를 하셨고, 인드라 같은 쫄보 투자자들에게도 힘을 실어주신다. 물론 복싱 하시는 분들, 젊은이들에게, 사회에 첫 도전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홍수환 선생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감이 된다. 지금 한국의 찌라시들이 너무 지금 좌파셔들이 장악해서 그런데 순리대로 지금 알바끼한 애들을 물러나면 홍수환 선생님 같은 분들 모셔가지고 방송에서 방송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지자체 같은 데서 홍수환 선생님 같은 분들이 강연하고 다녀야 돼요. 홍수환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 400 쑥골통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홍수환 선생님입니다. 홍수환 선생님 같은 분들 이렇게 할 수 있다. 신박하게 깨봉승 같은 분들이 예비군 훈련, 예비군이나 동원 예비군이나 예비군 같은 데서 강사로 들어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저 깨봉수님 좋아하니까. 여성도 군대 가자. 뭐 이런 건 쭉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2030 알바하면서도 코인에 전세에서 투자하는 이런 언니 인드라가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인드라 지지합니다. 언제나. 그 다음에 엔트로피와 관련돼서는 이런 거죠. 우주는 항상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는 엔트로피가 무질서하게 있지만 정말 우주 전체로 오면 다 균질하지만 균형이 있지만 어느 쪽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어느 쪽에서는 인간은 죽잖아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뭘 의미하죠? 엔트로피가 낮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건 엔트로피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문명의 발전은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단계지 높아지는 단계가 아닙니다. 인류의 진화, 인류의 문명 발전은 엔트로피가 낮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가 있는 것은 엔트로피가, 태양과 지구가 있는 것은 엔트로피가 낮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엔트로피가 높다면 지구는 소행성에 부딪히든 뭐든 지금 없겠죠. 태양도 에너지를 다 마치고 초신성이 돼서 뭐 하여튼간 젊은 별은 아니니까 그냥 뻥 터져가지고 적색해서 뭐 이런 식으로 뻥 터지겠죠. 그러나 지금 그러지고 있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다는 건 태양과 지구는 엔트로피가 낮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지금 살고 있고 생명체가 있다는 건 엔트로피가 낮다는 겁니다. 순리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 저는 신을 믿지만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이 신이라는 것들을 상상하면 그건 신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인드라의 관점에서 무엇을 상상하건 그건 인간의 인식체계 안에 있는 상상하는 신의 이미지는 인간이 만든 신이지
진정한 실체이자 존재로서의 신 아니에요. 예, 비유를 들 뿐이에요 지금. 예, 만일 신을 이 엔트로피와 관련돼서 생각해보면 전 우주에서 가장 엔트로피가 낮은 분이 신일 겁니다. 예? 인드라가 인간이자 예수라고 인간이자 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엔트로피는 매우 낮았습니다. 매우 질서가 있었어요. 인간이라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 예루살렘 7일간의 행적을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무질서인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는 예수님이 약간의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있을 수 있는 뭐 신약 성경 보니까 그런 면이 조금 있어요. 그것도 뭐 사도가 나중에 행적을 잘못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인드라가 예수님을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신으로 인간이자 신으로 다른 뭐 붓다나 뭐 공자나 뭐 마호멧은 신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나 신이 아니잖아. 메시아도 신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구원자일 뿐이지. 사람이라고 신이 아니고 예수님은 신이에요. 그 7일간 행적은 완벽했어요. 엔트로피가 매우 낮았습니다.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건 인간이고 완벽한 존재였어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는 신밖에 없어요. 7일간의 행적은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었어요. 완벽하니까 이건 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엔트로피가 무질서다가 전혀 없었다고. 0이라고 0. 그만큼 아니겠지만 그게 신이다. 엔트로피가 0인 게 그래서 인드라가 신은 0이다 이렇게 하잖아. 엔트로피가 0인 게 신이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경 쓰지 마세요. PC니 뭐니 이런 거. 문명 발전에 저해되는 겁니다. 신성준 블로그. 그래서 인드라가 이유 했습니다. 전 웬만하면 이유도 안 하는데 박수 치고요. 그리고 이제 보리따발이냐 화폐의 기원은 은이냐, 화폐 발생의 기원은 수메르 은이냐, 아니면 수메르의 보리따발이냐. 대다수의 설명들은 조기 껍데기 아니면 무슨 뭐 거북등, 보리다발 이렇게 얘기해요. 뻥입니다. 근거가 없이 다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근데 그 추정은 왜 굳이 그렇게 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 인드라는 또 추정이죠, 따지고 보면. 근데 음부터 시작했다. 화폐의 발생은 음부터 시작했다는 게 보리따발부터 시작했다는 것보다 추론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중세 자본경제가 시작했던 시점하고도 돼 있고 그 외에 다른 논리로도 추론이 더 인드라 주장이 더 합리적이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보리따발로 물물교환돼 가지고 대다 세킬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은이 큰 단위는 거래가 됐다. 저는 이건 잘못된 거다. 전 세계 경제 관련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된다. 그게 인드라 수메르 경제서는 핵심이죠. 화폐 발생은 보리따발이 아니라 은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를 GTP한테 물어봤더니 챗 GTP에게 맞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신라. 그래서 인드라가 얘기하죠. 여러분한테 늘 얘기해요. 명품과 짝퉁. 비트코인이 먼저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이 먼저 나왔나요? 비트코인이란 은이 먼저 나왔습니까?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 보리따발이 먼저 나왔습니까? 신라가 초승달을 왜 중시했나? 쭉. 그래서 이제 한 분께서 보시면 내가 인드라 이제 수메르 경제선에서 강조했죠. 이거 특히 빙하기 인드라 기후사 중시하죠. 아시바니팔 도서관. 그래서 초승달이 이제 이분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주역적으로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런 어떠한 설명, 초승달 이런 설명이 이미 아슈르바리파 할 때 형성된 거다. 그래서 이 동양의 음양론은 대체적으로 중국의 음양론이나 오행이 전래된 시기가 춘추 말기 전국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춘추 시대 때, 춘추 시대 때 상당수 문물이 중동에서 아슈바리팔 도서관에서 인도, 중국, 그리스, 이집트로 다 전래가 돼서 중국에 달려 중국의 음양 오행론 이런 게 다 아시리아, 아슈르바리팔 도서관의 영향력이다. 그리고 그 시기에 노자나 공자가 나오고 인도에서는 붓다가 나오고 그리스에서는 뭐 이렇게 뭐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나온 게 다 인드라 강조하듯이 이집트 뭐 제끼고 거기 짝퉁이니까 나온 것은 아슈르바리팔 도서관. 그 당시에는 아슈르바리팔 시대에는 이집트는 아시리아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다 아슈르바리팔 도서관의 영향을 받은 거다. 세계 4대 성인도 결국 아슈르바리팔 도서관 덕분이다. 이런 게 수메르 경제사론이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거 이과형. 재밌는 얘기죠. 이런 거 좋아해요, 저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임스 웹. 이것도 막 우주먼지 헤더타임즈가 흥분했어요. 재밌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암흑물질에 미쳐 산다. 베리타시움. 이런 게 베리타시움의 장점이죠. 누나 이런 거 좋아합니다. 중성 미자 찾기 좋아하고, 블랙핑크 불꽃받침 1분 미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누구죠? 갑자기 비욘세 에드사 키스 고맙습니다. 또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 영상 고맙고요. 그 다음에 성렬형 얘기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이직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토전략, 부탄이 좋아하는 국가가 특징 재밌네요. 부탄이 좋아하는 이유 재밌고, 그리고 우리 깨봉순, 그 다음에 제코지에, 저는 이 제코지의 미용실보다 유령모텔 얘기가 더 재밌네요. 유령모텔, 챗GPT 이렇게 또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저 네이버에서 쓰는 게 더 나아요. 그냥 2021년 이후 자료는 인드라가 그냥 자료를 뽑아서 직접 입력해야 되니까 자꾸 이게 떠가지고 이거 없애요. 상태창 없애는 방법 알려주실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시 30분. 오늘 방송 길었네요. 약 2시간 30분에 걸쳐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잘 출근하시고요. 직장인 분들은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 대박 나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부자 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 주무시지 않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제통님 고맙습니다. 가꾸토님 고맙습니다. 카시안님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은 주무시네요. 고맙습니다. 잘 주무세요. 사이퍼님 고맙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아까 가쿠토님 뭐 질문 주실 분 질문 주실 거 있나요? 아까 막 질문 다 말한 거 있는데. 제통님 PC주의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질서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질서 속에 무질서인 거죠. 인류 문명 자체가 엔트로피를
가는 거지만 인류사에서도 누군가는 쓰레기를 버리듯이 누군가는 죽고, 쓰레기를 줍는다는 건 엔트로피를 낮추는 얘기고 쓰레기를 버린다는 건 엔트로피를 높이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되고 누군가는 낮추고, 예, 우주는 균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PC주의 같은 게 엔트로피 때문에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냥 원래 있는 거예요. 그냥, 예, 누군가는 PC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예, 누군가는 PC주의에 반대하는 건데, 예, 인드라가 볼 때 PC주의는 제가 볼 때 엔트로피를, 예, 목적은 엔트로피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인 걸로 저는 그분들은 생각하겠지만, 결과적으로 PC주의는 엔트로피를, 무질서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예, 작동한다는 점에서, 예, PC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본인들조차, 예, 자신의 삶을 망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쿠턴이 큰 위기 없이도 제로금리 갑니다. 예. 제로금리가 왜 나왔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예, 무슨 사회주의 페럼이다, 뭐 그래서 뭐 금융이기 때문에 제로금리 가는 것처럼 이야기되죠. 그건 하나의 이슈고, 유럽에서 그 제로금리로 가려는 거, 일본에서 제로금리로 간 것도 결국은 그 자체 시장경제, 자본경제에, 예, 필요할 뜸이고, 어떤 이러한 뭐 금융위기다, 사회주의 페럼이다 이런 것들은 그것들을 조금 더 가속시킨 촉매제 역할을 했던 거지, 사회주의 페럼이나 위기 자체가 그 원인은 아니에요. 제로금리 가는 건. 예, 큰 흐름은 제로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인들아 강조하는 거고, 다만, 예, 촉매 역할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해서 위기가, 금융위기가 있어도, 어떤 외부 충격이 있어도 시장경제, 자본경제 논리로 지금 제로금리 할 때가 아니면 제로금리 안 합니다. 못해요. 한국이나 미국은 아직까지 제로금리가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아직, 예, 한국이나 미국은 그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금융위기가 닥쳐도 미국이나 한국은 제로금리 안 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 방송 내내 지금 비트코인 시세는 6%에서 7%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유지할 걸로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내일도 폭등할지 안 할지 저는 폭등할 걸로 보지만, 모르죠. 그건 내일은 내일 알 수가 있겠죠. 좋은 꿈 꾸시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드라가 오늘 과연 전량 매도할까 안 할까?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인드라 새 가슴. 그렇게 그냥 말로는, 설명으로는, 버티면 1억 간다. 안 사야, 안 팔면 되는데 왜 나 안 팔죠? 맞아세요. 그렇습니다. 제통리 엔트로피 맞아세 필요합니다. 인드라는.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